사연 상담 한번 하겠습니다. 돈 좀 버니까 차가 사고 싶습니다. 저 좀 말려주세요라는 사연입니다. 저한테 항상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요. 제발 저 좀 혼내주세요. 말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예비 신부와 1년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에 접어드는 자영업자 청년입니다. 먼저 저희의 현재 소득 상황과 모아둔 돈을 서술하겠습니다. 신랑은 소득 월 1,000만 원 안팎이고요. 대출은 6천만 원에 예금이 6,500 정도 계시고 이제 투자 한 2천, 그리고 청약 통장에 800만 원 정도 넣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월 200 정도 지출을 하고 계시고 이제 신부가 될 분은 월 265만 원의 소득이 있으신데 예금이 1,500이고 월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소비가 월 100만 원 정도다. 자, 최근에 서로 살림을 완전히 합쳐가지고 7천에 65 투룸에 거주 중인데 최소 6에서 800 정도 현금을 저축하고요. 300만 원 이상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살림하는 것도 되게 아껴 쓰시고 돈도 둘도 잘 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살림을 합친 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생겼냐? 보면 현재 차량을 한 대 운양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신부 측 동생이 군대를 가게 되면서 1년간 뭐 그냥 매형 차 쓰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차를 주고 갔나 봐요. 그만큼 뭐 좋은 차는 아니었겠지. 근데 이 국산 소형인데 이게 이제 동생이 이제 군대가 요즘에 이제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 나온다 이거야. 전역하니까 동생한테 차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얼씨구나. 아차차 얼씨구나. 뭐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이분이 쓰신 거예요. 아차차 얼씨구나 하며 저는 매일매일 중고차 사이트와 견적 사이트를 떠돌면서 매일매일 무슨 차를 사지 하면서 행복회로를 풀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 예비 신부님께서는 내 집 마련이라는 큰 꿈에 젖어서 차는 굴러만 가면 되지 왜 사치를 하려고 하냐며 저를 무한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각하는 차의 가격은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인데요. 현재 소득이 또래에 비해서 몇 배는 높지만 내 집 마련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내 집 마련 먼저 하는 거에 동의는 되죠. 다만 평소 운전과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다른 취미가 없는 저로서는 앞에 막 까는 거죠. 밑밥을 던지는 거죠. 자, 술, 담배도 안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일한 것인 자동차 구매 기회가 다가왔음에 심장이 떨리고요. 설레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취미도 없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차를 워낙 좋아하니까 좋은 차 타고 출퇴근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인 힘듦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자동차의 가격대는 4에서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크게 비싸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굳이 사족을 붙여주셨습니다. 물론 집을 사는 게 먼저지만 막상 집을 사려니 답도 없습니다. 대출 규제도 갑작스럽게 시작됐고 신혼부부 관련해서 혜택도 매우 축소돼서 그 정도는 아닌데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너무 밑밥 가는데요. 맞죠? 이 정도는 아닌데 자, 그렇다고 그저 실거주 용도로만 구매하자니 서로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욕심도 많은 상황이고요. 둘 다 서울 동부권에 생활권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니까 답도 없습니다. 정말 답도 없어요. 아무리 CD를 모아도 4, 5억 이상은 있어야지 투자 가치가 있고 실거주할 만한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욕심이 가득가득하지만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재건축 가능성 있는 빌라 사자니 또 그것도 리스크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 자꾸 다툼도 잦아지고 서로의 의견만을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사실 저도 답은 알고 있어요. 당연히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내 집 마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요. 다시요. 당연히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내 집 마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제 심장과 뇌는 자동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를 말려주심과 동시에 저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과 자산 수준에 따른 차량 구입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이 사연을 고르면서 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특히 이제 한 3, 40대 남자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인정한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젊은 남자들일수록 차를 사고 싶어. 그렇게 차가 좋아. 어릴 때일수록 차가 좋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차가 별로 그렇게 안 좋아지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채팅 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과시욕 같은 게 있습니다. 과시욕도 있고 경쟁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가지지 못한 거를 갖고 싶은 그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분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없어. 특히 이제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은 없는데 내가 있어. 이게 남자들한테는 되게 인생을 사는 어떤 그 원동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취업을 내가 잘했어. 그래도 뭔가 좀 뿌듯하고요. 뭐 경쟁에서 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수컷이잖아요. 수컷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고 이기는 거에 특화됐기 때문에 그런 DNA가 남아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이기고 남들이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그게 내 거고 이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소유를 하고 과시하고 이런 거죠. 그게 평소엔 잘 안 나오다가 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때, 그럴 때 이 과시욕을 막 한번 뿜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크게 느낄 때가 언제냐? 취직하고 직후입니다. 그렇게 신입사원들이 차를 사.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돈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취직 직후를 생각해 보면요. 원래는 용돈을 받아서 뭐 몇십만 원으로 살다가 갑자기 몇백의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거의 10배 이상 늘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대학생에서 직장인이 되면 소득이 한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걸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아직 차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차를 사고 싶고요. 자, 진급할 때. 진급하면서 갑자기 막 돈이 한 1,000 몇백만 원 연봉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때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뭔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할 때는 이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망하기 직전이거든. 근데 자리를 쭉 잡아가면서 이제 슬슬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좀 심심한데? 약간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습니다. 그게 사업 안정화 직후거든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업이 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보통 차를 삽니다. 왜? 소득이 급등했거든요. 자, 보세요. 30대에 접어드는 자영업자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0대인 거예요. 그런데 월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돈을 상당히 잘 버는 거죠. 자기 친구들, 지인들, 뭐 형, 동생들 따져봐도 내가 되게 잘 버는 편일 겁니다. 그러면 월 1,000을 벌잖아요. 차 한 대 사는 게 과연 부담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이 합리화가 돌아가는 게 4개월 일하면 4,000 벌잖아요. 그러면 한 대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사는데 차 한 대도 못 사? 그럼 내가 돈 왜 벌어? 왜 이렇게 젊을 때 차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 아까 제가 말한 거를 조금 연장선에서 설명을 해보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갖기 힘든 거일수록 그 소유욕에 대해서 그 보상 심리도 훨씬 커지고요. 만족도도 커지니까라고 보거든요. 20대에 사실 차를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일 때 외제차를 산다? 이거 정말 쉽지 않다.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못 하거든요. 물론 카푸어니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차에다가 막 올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그냥 능력껏 사시잖아요. 자, 이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도 다 대학교 1학년인 경험이 있었겠죠? 자, 그럼 대학교 1학년 때는 대부분 다 버스 타고 다니고 하잖아요. 택시도 타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차를 끌고 다니는 대학 선배 있죠. 2학년 선배인데 차를 끌고 다녀. 아빠 차를 끌고 다니는 거야. 근데 아빠 차가 오래된 중고차 같은 거죠. 한 10년 넘은 차를 끌고 와도 그냥 이 형은 멋진 형이 돼. 왜? 대학교 1학년 때는 차가 아예 없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차가 없는 애들 속에서 뭐 오래된 연식의 차라도 하나 가져오면 그냥 이 형 따라가고 싶은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어? 이게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자, 20대 후반쯤 되면 이제 차를 삽니다. 애들이 좀 차를 사요. 직장도 들어가고 하면서 뭐 차도 사고, 뭐 자영업 빨리 시작한 애들은 뭐 차도 이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다 똑같은 차는 있다 보니까 조금 좋은 차를 사는 순간 이제 어깨뽕도 좀 생기고 좀 과시욕도 좀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반떼인데 나만 만약에 BMW를 사. 그러니까 이제 20대 때 그 카푸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과시를 하고 싶은데 능력이 좀 모자라니까 대출받아서 사버리는 거죠. 이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자, 보세요. 평소 운전과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다른 취미가 없는 저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자동차 구매에 기회가 다가왔음에 심장이 떨리고 설렌다.
자, 보면은 차를 좋아하고 운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차를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 사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비싼 차를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앞에 말과 뒤에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좋아하고요. 운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차를 사면 되지. 왜? 나는 지금 차가 없으니까. 여자친구 동생 차를 빌려 타고 있던 거지 나는 현재 차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좋아하시면 차를 사면 되죠. 근데 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비싼 차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분은. 왜? 내가 이제 돈 좀 벌고 나름 좀 살만해지니까 내 친구들이 없는 차를 나는 갖고 싶다. 한 BMW 정도 한 3 시리즈 M 붙으면 좋고 안 되면 M 스타일 스포츠 패키지라도 붙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5 시리즈 사야 되나 중고로 갈까? 박스터를 가볼까? 뭐 이런 생각들 막 가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근데 여자친구는 차의 가격을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한 4에서 6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갭이 크죠. 자, 근데 저는 우선 여기서 이제 축하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친구를 잘 만났다. 여자친구랑 싸우지 마시고 여자친구 얘기 잘 들으시고 결혼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 뭐 이걸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자친구가 뭐라고 그랬죠? 1,000에서 2,000짜리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사자고 하는 여자분들은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근데 1,000만 원짜리 차를 사자고 하는 여자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 남자분들은 좀 이해하실 텐데 이 여자분은 차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차를 비싼 걸 삼으로써 앞으로 우리 부부의 경제력이나 앞으로 우리 이 남편의 어떤 어깨뽕이나 이 남편이 앞으로 어긋나는 거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가 정차를 사고 싶으면 1,000만 원짜리 그냥 중고차 그냥 뭐 경차도 상관없으니까 하나 사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둘이서 앞으로 경제를 잘 꾸려나가려고 착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잔말 말고 결혼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현재 보면요, 이 남편이죠, 이제 예비 신랑분은 소득은 높아요. 근데 대출이 6천만 원이고 예금이 6,500이니까 퉁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투자 2천만 원에 청약통장 800이니까 합쳐보면 자산이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신부는 소득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금이 1,500에 보증금 7,000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부분이 나이가 더 어리겠죠? 그러니까 20대 이제 중후반이신데 소비도 100만 원밖에 안 하시고 착실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뭐 다 모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산이 8,500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3,000인데 3,000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2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도 전 재산의 70%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1,000만 원이니까 비싼 걸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산 기준으로 보면은 전 재산의 70%를 지금 차에다 투자한다고 하니 2천만 원도 비싸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이 보면은 얘 왜 이러지? 라고 화가 안 날 수가 없다. 물론 저는 남자친구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이제 30인데 BMW 내가 왜 못 사? M도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긴 한다. 다만 사지는 마라. 30대까지는요, 전월세를 막 살면서 뭐 딱히 돈을 안 모으고 외제차 끌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셔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오히려 그 약간 보여지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인스타에 피드도 막 잘 올라오고 여행도 많이 가고 하면은 남들이 너 뭐 잘 나가나 보다, 뭐 너 되게 뭐 돈 많이 버나 보다라고 해주니까 또 기분도 좋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40대부터는 잘 안 돼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이 연령대별 가장 그 관심사가 바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30대들은 남자들이 만나면 너 차 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 차 샀냐? 뭐 차 뭐 타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40대쯤 되면요. 너 어디 사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은 뭐 그래도 조금 뭐 결혼 안 한 분들도 있지만 40대 후반이면 어김없이 너 어디 사니?
뭐 자가니 축하한다, 고생했다, 너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관심사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50대가 되면은 이제 뭐 애는 공부 잘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60대가 되면 너 건강은 괜찮냐, 너 뭐 문제 없냐, 뭐 괜찮지, 뭐 건강하지, 건강검진 잘 받았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과연 지금은 나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겠지만 이 인생이 길거든요. 이 긴 인생을 두고 보면은 나한테 자동차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저도 답은 알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요. 라고 이제 본인도 이렇게 알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한 곳에 답이 있는 거죠. 뭐냐면 뭐 제가 이분을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문제 회피 심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당장 해결 가능한 문제는 차죠. 차를 10월 달에 반납을 해야 되고 우리는 차가 없어지니까 불편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는 거는 어찌 보면 내가 대출 받아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집을 사야 돼 라는 거는 당장 해결할 수도 없죠. 그리고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돈도 모아야 되고 저축도 하고 고생도 해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할 게 많죠. 그러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나한테 중요한 문제냐? 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내 집 마련도 해야 되죠. 이제 결혼도 할 거니까. 결혼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하고 뭐 착착착 앞으로 장기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당장 지금 10월 달에 차가 없어진다는 게 해결 가능한 문제다 보니까 일종의 회피 심리로 작동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거는 너무 골치 아픈 문제지만 지금 차는 당장 나한테 급한 문제니까 차부터 해결합시다. 근데 아내가 될 분은 이제 먼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투닥거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선 이거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부동산 투자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에 전환을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분과 남자친구분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지금 부동산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보세요. 시드를 모아도 4, 5억은 모아야 되고 투자 가치가 있고 실거주 할 만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뭐 대출 끼고 사도 막 10억 넘어야 된다.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빌라를 취득하자니 너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이제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셨어요. 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게 어찌 보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딱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많아요. 뭐 집값은 뭐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뭐 여긴 안 돼, 여긴 돼, 뭐 이런 것들 아예 다 정해버리는 분들이 많고, 특히 요즘에 똘똘한 한 채로 너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뭐 얼마 이하 집은 사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제가 봤을 때 최소 투자금은 한 1억 정도, 수도권 기준입니다. 한 권장 투자금 한 2억 정도면은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는 거를 살 수 있다고 좀 봐요. 그 이하는 수도권에서는 정말 좀 쉽지는 않고, 뭐 지방 가야 되는데 지방도 요즘에 뭐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초보자가 한다면 1억 정도는 모아라. 2억이면 더 좋고 정도인데, 이분이 뭐 이 정도가 지금 자산이 없냐? 있거든요. 자,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지금 자영업자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20 뭐 후반인데. 그러면 이 분은 자영업을 이제 할 줄 아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한테 누가 자영업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영업 하면 다 망하는데 뭐하러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난 지금 자영업으로 돈 잘 벌고 있는데 자영업 하면 망한다 라고 말하면, 야,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할 수 있는 것도 많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는 관점을 자영업으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거기다가 이분들은 당장 들어가서 집을 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뭐 나이대도 아직 어리시기 때문에 뭐 애를 뭐 당장 낳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수도권 전역으로 넓혀서 뭐 갭 투자를 해도 뭐 무방하잖아요. 실거주용 집이 뭐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뭐 바로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서 합치시면은 뭐 조금만 모으면 바로 2억 모이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 4, 5억짜리 사가지고 돈을 어떻게 버냐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1년 사이에도 한 5에서 10% 상승한 곳들이 꽤 많거든요.
뭐 안산도 찾아보시면 4, 5억짜리들이 조금 올랐고요. 뭐 수원도 그렇고 영통 같은 데도 그렇고 뭐 구리 같은 곳들도 막 좀 올라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4억짜리, 5억짜리 사가지고 망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과연 진짜 부동산 투자에 진심으로 공부해봤냐라고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있거든요.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안 올라가는 데도 있고 올라가는 데도 있는 거지 절대 안 올라가는 아닙니다. 뭐 다시 한번 말하면 뭐 소득이 높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차를 사도 되죠. 뭐 차를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면 아마 뭐 6천만 원짜리 사면 최소 3년은 인생이 후퇴될 거로 전 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인생이 후퇴되는 거를 내가 감수할 것인가? 왜냐?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좋아한다는 거는 이번에 뭐 좋은 차를 사겠죠. 최소한 뭐 중고를 사면 거의 뭐 1억대짜리를 사실 거고 신차를 사더라도 뭐 나름 뭐 괜찮은 뭐 좀 속도 좀 낼 수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모양이 좀 괜찮은 걸 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를 사가지고 뭐 집에 쟁여두진 않을 거잖아요. 출퇴근하면서도 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친구들 만날 때도 타고 나가고 뭐 동호회를 갑자기 한다든지 갑자기 뭐 속도 내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면 뭐 와인딩 동호회를 막 가입한다든지 이런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는 무조건 늘어난다. 특히 차를 애지중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차에 돈을 쓰기 시작해요. 차 자체를 막 튜닝한다든지 뭐 갑자기 뭐 새 차를 막 계속 한다든지 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본업에 약간 소홀해질 확률도 모르긴 몰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가 필요하시면 1,000만 원짜리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애기 태어나고 뭐 애가 좀 크고 그럴 때 두 번째 차를 좋은 거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사고 싶을 때 고민이 된다면 사지 마라. 애매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고민도 원인이 돈이라면 더더욱 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의 원인이 돈인데 그 돈 고민을 어떻게든 막 뚫고 억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게 후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잠깐은 좋거든요. 돈으로 무언가 소비를 하면 처음은 좋아요. 근데 그 돈 문제가 이제 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로 발생되는 고통이 더 크더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결혼식 화려하고 멋지고 신혼여행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써가지고 하와이 가고 유럽 가고 하는 거 좋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돈 쓰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근데 그렇게 다 쓰고 나서 돌아오고 현실로 회사에 출근한 다음에 매달 날라오는 카드 할부, 뭐 무이자 24개월 끊어놓은 것들 갚기 시작하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여행은 짧고 카드 할부는 2년이다. 그럼 차를 언제 사라는 얘기입니까? 돈 남을 때 일시불로 사시면 됩니다. 돈이 남을 때 사시면 돼요. 근데 돈이 남기가 쉽지가 않다. 돈이 안 남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너무 비싼 걸 사는 거죠. 내 돈에 맞춰서 남는 돈으로 사는 게 내 차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1,000만 원 남으면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되는 거고요. 돈이 뭐 한 5억 남으면 5억짜리 차를 사면 되는 거죠. 근데 돈은 1억도 없고 돈은 막 3천, 4천밖에 여윳돈이 없는데 1억짜리, 2억짜리 차를 사고 싶으니 할부도 끊고 뭐 하면서 어떻게든 사가지고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 답이 잘 안 나오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을 끼고 레버리지를 쓰고 하는 것들은 뭐 자산을 사는 건 좋지만 차는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감가상각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보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자산의 가치가 별로 없는 이런 투자는 현금으로 돈이 남을 때 너무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 이 정도는 써도 되잖아 라고 할 때 쓰시면 된다. 차가 뭐 비싼 차만 차가 아니고 뭐 싼 차들도 다 차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여자친구, 이제 미래의 아내 될 분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의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